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 새해가 다가왔는데요. 선생님들 2021년 동안 마음 빛깔로 행복하셨나요? 우리 아이들도 마음이 빛나고 삶이 빛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또 이번 2021년 마무리를 하면서 아이들이 용서하면서 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이제 2022년을 시작하는 1월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가지는 미움의 감정을 또 정확하게 알고 다음 이제 형 오빠가 되고 누나가 되는 이 시점에 내 마음의 미움의 감정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는지를 보고 준비하고 또 미움의 감정을 잘 정리하는 이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하게 다음 이제 학년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또 마음이 빛나면 삶이 빛납니다. 미움이라는 주제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보이지 않았던 갈등과 미움의 감정을 잘 아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고 지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주차 마음 동화, 마음 빅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을 만날 거고요. 2주차에서는 마음 자석 밴드 스티커, 또 마음 매트로 아이들이 마음 숨과 춤을 통해 마음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움 가면과 스티커 꾸민 종이를 통해서 내 얼굴이 미움일 때는 어떤 얼굴이고 또 이 얼굴을 바꿔서 내가 마음이 변화되었을 때는 어떤 표정인지 또 확인하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마지막 주차에서는요. 마음을 나누는 시간에 미움 선인장의 가시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 미움의 가시를 이제 예쁜 우리 선인장 꽃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고운 말을 쓰는 활동을 해볼 겁니다. 간편지도서 수업용 PPT 어플 아이랑 놀이랑 홈TV를 통해서 수업을 하실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아이들과 발문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상호작용을 하실 때 아이랑 놀이랑 홈TV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마음 빛깔 한 달 우리 습관 기르는 방법 중에서 매일 한 번씩 언어 표현을 하시는데 이번에 언어 표현에 정말 보기 싫어. 미움은 마음을 다치게 해. 너도 나처럼 마음이 속상했구나 라는 이제 언어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보기 싫어. 이런 이제 내용들은 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를 물어봐 주시면 돼요. 왜 보기 싫을까? 왜 우리가 보기 싫은 마음이 생겼지? 그랬구나. 이해해. 용서해 줄게. 나도 미안해. 또 먼저 용서하면 가벼워져. 미움은 마음을 다치게 하니까 우리 서로 마음을 다스려 보자. 우리 서로 마음을 이해해 보자. 너도 나처럼 마음이 속상했구나.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 언어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막 싸우거나 할 때 얘들아 우리 미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 게 이런 싸움들 때문이야. 이렇게 선생님들이 한마디씩 아이들이 움직일 때마다 요 미움이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었을 때 하는 행동에 대해 그때그때 이렇게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마음을 만나요. 1주차입니다. 네, 마음 동화 빅북을 통해서 어떤 동화의 흐름을 갖고 있는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주시고요. 또 미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이들과 같이 얘기해 주시고 마음 편지 안에 미움의 독버섯이 자랐을 때 예뻐 보이고 겉으로는 보일 수 없지만 몸과 마음을 망가뜨린다는 거. 독버섯은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는 마음의 독버섯을 키우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미움 버섯이 자라지 않도록 하면 어떨지 이렇게 아이들과 그림 그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 만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이제 물어볼 거예요. 한 해 동안 얘들아 친구들에게 섭섭하고 서운했던 적 있었어? 또 친구랑 같이 갈등하고 싸웠던 적 있었니? 너희들의 마음을 친구가 이해하지 못해서 기분이 나쁘거나 굉장히 저 친구만 보면 화가 나고 미웠던 적 있었어? 그럴 때 마음이 어땠어? 맞아. 마치 내 마음에 가시가 솟아나는 것 같았어.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한테 가시돋친 말을 할 때도 있었어. 그러면 얘들아 이런 다른 사람을 미워했던 내가 또 다시 좋아졌었을 때는 또 마음이 어땠니? 한번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보자. 그러면서 시작송과 함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음이가 나올 거예요. 친구나 나 정말 화가 나. 이제 아이가 우리 마음이가 얘기 나누는 거죠. 아이랑 놀이랑 TV에서도요. 이렇게 마음이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움이라는 감정에서도 나의 마음속에 있는 혼자만의 미움을 넘어서 나와 친구 간의 관계, 나와 너의 마음 관계에서 일어나는 미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진을 같이 함께 대화하면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어떤 모습이 보이니 얘들아? 맞아. 친구가 서로 싸우고 있어. 동생이랑 형이 싸우는 것 같기도 해. 왜 싸우고 있는 걸까? 그럼 애들이 막 얘기하시겠죠. 저렇게 싸우고 나면 얘들아 마음이 어떠니? 그리고 만약에 싸우다가 저렇게 만약에 뭘 때리고 던지고 그랬어. 그리고 저렇게 막 인형 서로 뺏다가 인형이 터져버렸어. 그럼 어때?
그래. 우리끼리 싸웠던 건데 몸에 상처도 나고 인형도 망가지니까 놀고 싶어서 서로 각자 놀았으면 이 인형이 부셔지지도 않았을 텐데 인형이 막 터지고 장난감이 깨지고 이러면서 우리는 더 속상해지게 됐어. 또 어떤 표정이야? 막 놀리는 표정이야. 얘들아, 이번 한 해 동안 우리 교실에서 친구 놀리고 그랬던 적 있었니? 선생님은 몇 명 본 것 같아. 이때 선생님. 이런 미움의 이야기를 하실 때 내가 우리 반에서 이런 미움의 일들을 니네들이 했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이야? 그래,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놀리고 그럴 때 기분 어때? 놀리는 친구 볼 때마다 기분 어때? 안 좋지. 이때는 마음이 구겨지고 난 저 친구 보고 싶지 않고 막 종이 막 구겨서 던져버리고 싶고 막 그래요. 이렇게 아이들과 마음 빛깔의 이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미움은요.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다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마지막 표정이 어때요? 사실은 저렇게 미워하는 친구들 옆에서 보는 것도 되게 불편한데 저 친구들이 화해하고 또 같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 어때요? 보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화목한 모습을 보면 보는 사람도 행복해지잖아요. 서로 미워하는 마음 잠시 내려놓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마음을 풀어가면 어떻게 돼요? 저렇게 얼굴이 행복해져. 너희들이 나는 저 친구랑 놀고 싶은데 내 친구가 저 친구랑 놀기 싫어서 나는 저 친구랑 못 놀 때도 있어요. 이런 이제 원에서 일어나는 6살 아이들이 겪는 나와 너의 친구와의 관계에서 겪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주 실사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서 그런데 사과는 하고 싶은데 사과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이제 조금 마음 빛깔을 계속했던 친구들은 마음 숨 쉬어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겠죠. 그래서 아이들과 이런 대화들을 좀 자유롭게 나누신 다음에 얘들아 그러면 우리 이런 마음을 마음동화에서 한번 만나보자 하고 이제 마음동화로 들어갑니다. 자, 마음동화 애들 빅북 보여주면서 얘들아 이 그림 보니까 뭐가 보여? 그래, 친구들끼리 막 싸울 것 같아, 막 때릴 것 같아, 손가락질하고 막 난리가 났어. 눈은 완전 삐죽하고 막 눈은 엄청 커지고 눈에서 레이저 발사 나오고 막 그쵸? 그리고 뒤에는 뭐가 그려져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밉고 짜증나고 화날 때 너가 정말 내 장난감을 뺏어가서 내가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 너무 미워. 너 싫어. 너 저리 가. 이러면서 내가 나의 것을 지키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지 않고 친구가 나를 열받게 만들 때는 엄마도 싫고 친구도 싫고 선생님도 싫고 막 다 싫어. 막 싫고 밉고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자, 이때 우리 친구들 또 이랬던 적 있었니? 얘들아, 니네들의 표정 이거 어떠니? 얘들아, 우리 친구 미워하고 싫어하고 할 때 그 표정 한번 같이 지어볼까? 무서워. 니네 거울 봤니? 이러면서 이거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더 갖고 싶고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이들과 대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한테는 어떤 말을 해요? 어떤 표정을 지어요? 당연히 미운 표정, 미운 말을 하겠죠. 싫어하는 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뭐가 생겨나요? 가시가 생겨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내 마음에 가시가 생겨나면 남만 찌르는 게 아니죠. 내 자신을 또 찔러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미워하고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계속 그 사람에 대한 생각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더 아픈 겁니다. 아예 차라리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훨씬 빠르죠. 왜냐하면 내가 고생해요, 내가. 내가 고장나는 것 같아. 그리고 노는 물건까지도 막 고장나잖아요.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짜증나고 화나고 속상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 가시가 누구를 묶는다? 바로 다음 장면에 자신을 묶는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가시가 나를 묶어요.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가시가 나를 찔러요. 다른 사람이 나를 와서 풀어주려고 해도 가시가 나를 찔러요. 내 마음이 미움이 싹트고 가시가 생기고 미움이 커지니까 언제든지 찌를 공격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찌름이 나를 찌르고 남을 찌르게 된다. 움직일 때마다 옴짝달싹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시가 나를 얽매이고 있으면 어떡해요? 움직일 때마다 찔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을 움직이고 볼 때마다 이 속상해서 가시가 점점 나를 쪼여요. 제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제가 나를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제가 나를 왜 싫어하지? 나는 제가 너무 미워. 저 보고 싶지 않아. 이게 나를 계속 감싸니까 움직일 때마다 신경 쓰이고 움직일 때마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움의 마음이 가득하면 서로 볼 때, 생각날 때 힘들고 아프다는 것을 이야기 나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잘라줘요? 내 마음의 가위를 가지고 잘라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어떻게 끊어요? 내가 먼저 가서 말을 하고 도저히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정확하게 내 마음 표현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을 접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요. 미움의 가시를 어떻게 해요? 가위를 잘라내요. 미움의 가시를 내가 몸에 계속 칭칭 담고 나를 싫어하고 남을 싫어하는 것을 습관하지 마라.
오해의 감정이 있으면 오해의 감정 털어내고 친구들과 다시 마음의 상처를 덮어주는 건강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친구야 미안해. 나도 내가 가지고 놀고 싶어서 그랬어. 너도 그랬지? 너 근데 왜 나한테 그런 말 했어? 나 그 말 듣고 너무 속상했어. 서로의 마음을 얘기해줘요. 우리 다시 서로 이렇게 하지 말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직접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줄래? 친구들과 같이 그 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안 그러면 미움이 커져서 행동으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행동이 때리기의 폭력으로 될 수도 있고 언어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정서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는 상대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상처로 남기 때문에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잘 다스려지면 그게 화까지 연결되지 않고요. 슬픔까지 연결되지 않고 두려움까지 연결되지 않아요.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앞에 우리가 배웠던 부정적이고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감정들, 그러니까 사실 부정적인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불쾌 감정으로만 되는데 화, 슬픔, 두려움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부정적인 행동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움의 불쾌 감정이 화로 도출되거나 슬픔으로 나에게 무기력과 우울증으로 잠식되거나 두려움으로 다른 사람들의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증상까지 나타나지 않도록 이 미움이라는 것을 내가 안에서 빨리 잘라내고 당사자에게 그 미움에 대한 마음이 왜 생겼는지를 확인해서 전달하는 것, 건강하기 위해서 이것을 빨리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거. 우리 특히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미움에 대한 부분은 특히나 중요하다는 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동화. 나는 사랑받고 싶고 나의 것을 지키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네, 지금 방금 보시면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계속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 속에서 오해를 받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들어질 때 내가 미움이라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을 아이들과 대화를 해주시고요. 동화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이 어떻다고 하면서 계속 중간중간에 피드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얘들아, 버섯은 되게 많아. 숲속에는 많은 버섯이 있는데 건강에 도움을 주는 버섯도 있고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주는 버섯이 있어. 그런데 어떤 버섯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독버섯이 있어. 이 버섯은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이 버섯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다치게 되고 아프게 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미운 버섯이 자라면 어떻게 돼요? 미움이 가득하면은 실제로 자살까지 연결이 됩니다. 미움이 가득하면 우울증에 굉장히 시달려요. 그래서 우리 연예인들이 그 악플 달는 악플러들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그만 종결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자리 잡게 된 거거든요. 그 미움과 분노가 자리 잡으니까 미움 버섯처럼 계속 곰팡이균이 자라나고 내 몸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미움 버섯이 자르면 내 몸이 어떻게 아파지고 내 몸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나무를 이렇게 옆에서 표현해 보면서 상상해 보면서 이 미운 독버섯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뭔지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 얘들아, 이런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 미움이래. 미움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친구가 자꾸 욕심 부리는 것 같고 나랑 놀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것 같고 오해가 생기는 것 같고 나를 놀리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다른 친구들과 막 어울리면서 미웃고 속상하고 구겨지고 짜증나는 마음이 생기는 마음, 바로 미움이라고 해. 미움은 사전에서 미워하는 일이나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해. 미움은 결국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내가 안아주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전혀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라고 해. 그럼 마음빛깔에서는 이렇게 말해. 속상하고 구겨진 마음. 속이 상해서 막 구겨져서 펴지고 싶지 않은 마음. 내가 다시는 그 사람들과 말하고 싶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야. 그럼 왜 속상하고 구겨졌을까? 맞아. 마음빛깔에서 또 얘기했지. 사랑받고 싶고 나의 것을 지키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게 하거나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힐 때 화가 나고 속상하니까 마음이 자꾸 구겨지고 울퉁불퉁해지고 속상해지는 거야. 그럼 이런 일이 우리 교실에서는 어떤 게 있었을까? 교실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그래, 그럴 때 미울 수 있었겠다. 선생님, 제 친구가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미웠었구나. 그래서 너가 속상해서 그때 울었었구나. 이때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가 훈육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일도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이때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얘들아, 이 미운 마음을 어떻게 지워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 자, 친구와의 일단은 좋았고 행복했던 시간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왜 화가 났지? 내가 저 친구가 왜 밉지?를 봐야 해. 보고 나면
그 친구랑 그렇다고 내가 완전히 놀고 싶지 않나? 나 저 친구랑 아예 이제 말 안 할 건가? 아예 저 친구 모르는 사람으로 할 건가? 그건 아니잖아. 같이 놀고 싶어지니까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놀이의 시간도 줄어들고 저 친구랑 더 재밌게 놀 시간, 행복한 시간이 줄어드니까 먼저 가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 친구야, 미안한데 나랑 얘기를 좀 하자. 나 너랑 아까 그렇게 싸워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는데 나 다시 놀고 싶어. 그런데 너가 이런 행동했을 때 나는 속상했어. 라고 먼저 가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입장, 친구의 입장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털어내는 것이 중요해. 다시 싸우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미움의 감정을 잘라내고 같이 다시 서로 함께 하려고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챈트송 한번 이 미움을 이겨내고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의 힘으로 한번 미움을 이겨내보자 하면서 챈트송 불러볼게요. 같이 한번 따라해보시죠. 울퉁불퉁 미움 울퉁불퉁 미움 속상하고 구겨진 마음을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의 힘 미움 네. 울퉁불퉁. 네, 지금 얼굴이 막 울퉁불퉁해지고 속이 울퉁불퉁해지는 미움. 울퉁불퉁, 미움. 자, 속상하고 속이 상하고 구겨진 마음. 구겨져 있어요. 구겨진 마음을 사랑으로 이렇게 친구랑 안아주고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힘. 이게 바로 챈트송, 미움 챈트송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마침송 부르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주차입니다. 자, 제가 2주차 마음숨 때는 항상 이면적인 감정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마음숨을 제가 많이 제시를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한테 미움에 대한 거를 이제 아이들아 미움을 멈추고 우리 한번 잘라내고 이제 미움의 가시를 벗어내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한번 안아주는 대화를 해보자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미운 행동을 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 친구가 너무 미워서 저는 말도 걸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미움을 배웠다고 해서 이 미움이 어떤 건지 알았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조절되진 않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사실은 그 감정을 조절하기가 힘든데 아이들이라고 오죽하겠어요. 아이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나아서 더 빨리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갈수록 사실은 미움이라는 감정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마음숨으로 내가 나를 다시 돌아보고 내가 이럴 시간이 얼마나 나한테 중요한 시간이길래 내가 자꾸 미움에 잡혀 있나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얘들아 있었니? 우리 미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미움을 지우는 힘 너희들은 어떤 힘이었니? 미움을 이겨내고 친구를 이해하고 싶은데 자꾸 미운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이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사랑으로 안아줘야 되는데 사랑으로 안아주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맞아. 우리 이때까지 배웠던 마음숨을 한번 해볼 거야. 자, 시작송에 맞춰서 자리에 앉아보자. 그 시작송에 맞춰서 자리에 앉아주십니다. 자, 매트 가지고 오시고요. 자, 이제 우리 마음에 차갑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미워하는 마음을 안아주면서 쭉쭉 화나는 마음을 바깥으로 빼줄 거야. 내 마음에 먼저 이렇게 손을 깍지 끼고 하늘을 향해서 나를 먼저 안아주자. 안아주고 위로 바깥으로 이제 내 마음의 미움을 빼낼 거예요. 쭉쭉 하면서 들숨을 쉴 거예요. 쭉 하면서 숨을 쉬면서 차가운 마음 안아주는 힘이 들어가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랑이 채워져요. 자, 멈추고. 자, 하나, 둘, 셋 할 때 옆에 우리 미움을 뺀다 생각하면서 하나, 둘, 셋 하고 자, 이제 다시 숨을 내뱉으면서 천천히 미운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자. 구겨지고 보기 싫었던 마음, 미운 마음이 사라져요. 뾰족뾰족 날카로운 미움이 떠나가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안에 차갑고 속상한 마음을 안아주는 힘이 이제는 미운 마음을 바깥으로 빼내기 위해서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몸에 모든 사랑의 마음을 채우고 그다음 미운 마음을 내보내는 훈련으로 아이들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아이들과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날카롭고 뾰족한 마음이 자꾸 자라니까 다 믿고 보고 싶지 않고 막 그러잖아. 자, 이때 어떤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들어올 거야. 자, 마음에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기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나는 미움을 지우는 힘이 있어요. 미움을 지우는 힘이 우리 친구들한테 들어왔어. 같이 함께 지워볼까? 나는 미움을 지우는 힘이 있어요. 네, 미움을 지우고 이제는 사랑의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는 힘이 우리 친구들한테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춤으로 표현해볼까 하고 이제 마음춤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뭐 흥, 치, 응 이런 춤도 있겠고요. 막 싸우는 춤으로 미움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손가락질하는 춤, 짜증내는 춤 이렇게 내가 미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춤으로 표현해보고 그러면 이제 이 춤에서 또 이제 화해하는 춤, 이해하는 춤, 사랑으로 안아주는 춤 이런 춤들을 마음 선생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재미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미움으로 나타나는 내 마음의 무기력함, 또 나를 자꾸 작아지게 하고 또 다른 상대방에게 그 마음을 전가시키게 되는 이 전염적인 미움의 마음을 우리 아이들이 마음춤을 통해서 충분히 내비치면서 그것을 뿜어내고 날려보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은요, 가정 연계로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그려보는 것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사람도 한번 그려보고 또 사람을 그리기가 또 조금 어렵다. 그러면은 미워했었던 일들이 뭐였는지 네, 뭐 내 장난감을 가져갔다거나 나를 다른 사람한테 오해하게 말을 했다거나 또 친구들 간에 어떤 사이에서 나만 빼고 놀았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사람을 그려보고 주변에 이런 가시들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사랑으로 채우는 그림을 그려주시고 이렇게 밴드 같은 경우도 위에 붙여주면서 괜찮아. 미움은 뾰족뾰족해.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줄게. 나는 미움을 떨쳐낼 수 있어. 미움을 지울 수 있어.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움 챈트송 부르시고 마음숨 다시 한번 하신 다음에 마침송으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3주차 마음을 표현해요 시간이에요. 마음을 표현할 때는 이 미움의 얼굴과 표정과 말은 어떻게 나가고 또 반대로 그럼 미움을 지우고 미움을 다스려주고 안아줄 수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얼굴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 활동입니다. 특히 이 미움 가면 자, 가면은 페르소나잖아요. 내가 나를 숨기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가면의 얼굴로 말을 해요. 그럼 미움을 갖고 있는데도 미움의 가면을 쓰고 있으면은 내가 미운 마음일지라도 막 가면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사실은 어때요? 나는 미운 마음을 계속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무겁고 찡그리고 말은 너 좋아해 하는데 얼굴은 이미 다 미움이 눈안에 가득한 거죠. 자, 그거는 가면인 거예요. 내가 미움의 마음을 건강하게 드러내어서 내 마음에 있었던 미움의 마음을 서로 표현하고 내가 다시 반짝반짝 내 마음에 있었던 것이 얼굴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돕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운 마음을 행복으로 바꿔서 내가 갖고 있는 미움이 얼굴과 행동과 표정과 말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이런 스티커들도 우리 꾸밈종이가 의미 있게 이 미움을 이겨내는 지워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 이제 마음을 느낀 시간 다음에는요. 미운 마음이 생겨서 친구를 보고 싶지도 않고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마음속으로 미움을 지우는 힘 느껴봤니 얘들아? 이렇게 물어봐요. 미움이 자꾸 커지면 내 모습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미운 마음을 내가 숨기고 계속 친한 척하면 그 티가 날까 안 날까? 다 티가 나게 돼 있어 얘들아.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미움의 얼굴과 미움의 얼굴을 이겨내고 내가 진짜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들과 같이 행복하게 이야기 나누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 하고 시작송에 맞춰서 노래 부르고 한번 다시 한번 내 안에 미움을 지우는 힘을 가득 넘치게 한 다음에 마음동화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얘들아 기억나지? 마음동화 이야기. 그래 가시가 내 마음에 계속 생기니까 결국에는 누가 가장 힘들었어? 내 마음이 가장 힘들었고 나와 함께하는 친구의 마음도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어. 근데 어떻게 미워하는 마음을 끊어냈니? 그래 마음의 사랑의 가위로 끊어냈잖아. 그리고 나서는 우리 친구들끼리 싸웠는데 그 안에서 중간에 새우등 터지듯이 인형 등 터졌던 것도 우리가 다시 감싸 안아주면서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볼 수 있었어. 자, 그럼 오늘 우리 친구들은요, 이 미움 가면을 가지고 친구들과 같이 이 미움이 가득 찼을 때 어떤 표정인지 한번 볼 거야.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미움 얼굴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선생님 괜찮아요. 나 저 친구랑 놀게요. 하지만 얼굴은 이런 상태야. 가면으로 너희들이 아무리 내가 아닌 척해도 다 티가 나게 돼 있어. 자,
우리 한번 여기 이 표정으로 친구들 쳐다보면 어때? 안 예뻐요. 그죠? 미움 가면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대화를 하면 이런 모습으로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거야. 한번 우리 친구들 거울 쳐다볼까? 너무 웃기죠? 서로 미워하는 가면을 다 쓰고 교실에 함께 있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다 미움 가면 쓰고 서로 봐봐. 얼마나 힘들까, 그지? 그리고 한 명의 친구가 이 얼굴로 친구를 쳐다보면 그 친구도 볼 때 이 얼굴로 보게 되고 이 얼굴로 또 다른 친구 보면 릴레이로 계속 미움은 전염될 수 있어 라는 것을 아이들과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반대편에 이렇게 비어있는 얼굴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그러면 어떤 얼굴을 그리면 좋을까? 계속 이 얼굴을 가지고 미움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될까? 아니면 이 미움의 마음을 이겨내고 우리 안에 행복의 마음, 기쁨의 마음, 사랑의 마음,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꿨으면 좋겠니? 아이들이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그럼 얘들아, 미움의 마음을 지우는 여러 가지 표정이나 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웃는 표정, 그리고 괜찮아 하고 이해해주는 표정. 또 말은 어때요? 소중해. 너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라는 말은 굉장히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주고 그것을 공감해주는 말 표현입니다. 그거를 아이들이 해줄 수 있도록 얘기하시면서요. 너희들이 무겁고 속상한 미움의 마음을 이겨낼 때, 지워낼 때 이런 깃털 같은 가벼운 마음이 너희들한테 들어가는 거야. 하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더더욱 좋고요. 그리고 천사같이 행복하게 날아가는 마음, 또 서로가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마음, 사랑의 마음, 별과 같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미움을 이겨내고 미움을 지워낼 수 있는 마음이래. 그럼 우리 이때까지 배웠던 마음 중에 그런 마음이 뭐가 있었을까? 기쁨의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용서의 마음이 있었어요. 존중의 마음, 배려의 마음이 있었어요. 아이들과 그동안에 있었던 인성 주제와 좋은 우리 쾌감정의 주제들을 보면서 아이들과 대화하시고 만약에 미움이 계속 가면 어떤 마음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마음이 올 수 있어요. 화해의 마음이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과 대화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면서 내가 이번에는 이 가면을 쓰고 어때?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멋져요. 친구들이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이제 말을 할 때도 행동할 때도 너무 좋네요. 우리 가면 무도회를 함께 하면서 우리 마음막 들으면서 가면 무도회를 해볼까? 마음막 들어주시면서 아이들과 가면 무도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가정에서도 연계해 주시는데요. 미움이 가득한 표정 어떤지, 그리고 행복이 가득한 표정 어떤지, 그리고 행복이 가득한 표정을 부모님들과 셀카로 찍어서 또 인증샷으로 남겨주시면은 훨씬 더 그 가정 연계가 잘 되겠죠. 특히 키드 퀴즈나 우리 키즈노트나 이렇게 스마트 알림장을 사용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그때 이렇게 마음 빛깔이 끝나고 나면 가정 연계 인증샷을 달라고 하셨을 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또 부모님들의 그런 인증샷들을 나중에 모아서 월별로 그 주제에 맞게끔 인증샷을 남겨주셨던 분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공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미움 챈트송과 함께 마음 숨을 해주시고 마음의 힘 쑥쑥 나는 미움을 지우는 힘이 있어요 하고 외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침송과 함께 아이들 빛나는 우리 아이들 칭찬해 주시고 4주차로 들어갈게요. 4주차에서는요. 선인장 고리를 탐색하면서 내가 선인장의 가시와 같은 말을 할 때의 나의 모습, 또 내가 선인장의 꽃과 같은 말을 할 때의 나의 모습, 그러면 친구들이 나를 볼 때 어떤 모습이 나에게 있을 때 다가오기 편하겠는지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선생님들과 우리 교실에 미움 선인장을 만들 겁니다. 미움 선인장을 우리 교실에 만든다는 이유는 우리 선인장을 보면서 내가 미움의 말을 할 때는 저 미움 선인장처럼 가시가 뾰족뾰족 튀어나온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계속 확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움 선인장을 통해서 내가 미움 말을 할 때의 가시를 고운 말을 할 때 꽃으로 붙이면서 가려주고 덮어주는 활동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미움은 어떤 건지 이제 충분히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으로 들어갈게요. 자, 시작송과 함께 마음 숨을 통해 기억하고요. 마음 동화를 회상하면서 이제 이 선인장의 이 가시의 가위, 가시를 잘라내는 가위의 역할을 고운 말을 통해서 한다는 거 아이들과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가위를 뭐 갖고 와서 내 몸에 자를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위를 가진다는 거는 사랑의 말, 우리의 고운 언어로 우리의 미움의 말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하고 그만하게 할 수 있는 조절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미움이 끝나고 나면은 다음 단계가 절제입니다. 절제.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음 단계 절제라는 것을 개념을 가져두시고 미움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요때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선인장 가시처럼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미움의 말과 표정은 뭐가 있을까?
여기에 이제 선생님들 이런 카드가 나갑니다. 저리 가. 싫어. 안 해. 이런 카드들이 좀 많거든요. 저희 이 카드들 6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10개의 이 5개에서 10개의 카드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10개에서 20개 카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예쁜 말, 이게 미운 말, 이게 고운 말이라서 이렇게 짝을 이룹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저희 그 역할이에요. 굉장히 이거는 언어 습관 바꾸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뭐 짜증나, 뭐 별로야, 내 거야, 내 진짜 미울 때 미운 말 진짜 시끄러워. 자기는 더 시끄러우면서 막 못생겼어. 이런 말 너무 싫어, 그렇죠? 그리고 뭐 미워 이런 애들이 제일 하는 말, 안 해, 싫어요. 그리고 또 제일 많이 하는 말, 저리 가. 진짜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자주 하는 미움의 말들, 그런 말들을 막 아이들이 가시를 해요. 근데 선인장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를 몸에 달고 있지만 그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세 보이려고 일부러 더 막 멋진 척 하려고 막 가시돋친 말을 하면 오히려 친구마저 잃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과 친구들에게 이 가시로 막 찌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꽃이 피게 하려면 어떤 말과 표정으로 다가가면 될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실의 선인장을 만들면서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이 선인장은요, 사실은 이걸로 딱히 저희가 뭘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가시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이하면서 보여주는 용도라서요. 선인장 고리 가랜드로 활용하면서 아이들이 항상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아이들 얼굴 사진 붙여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내 얼굴에 뽀족뽀족 미운 가시, 아이들의 표정을 찡그린 표정 하나 찍고, 자, 좋은 표정 하나 찍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여기 뒤에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선인장입니다. 교사용 선인장. 여기 위에 보시면 뾰족뾰족 미움 가시가 친구를 불편하게 해요. 예쁜 마음꽃이 피면 미움 가시가 사라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선인장 고리에 적힌 말을 생각하면서 미움 말을 고운 말로 바꾸는 선인장 게임을 할 거예요. 먼저 뾰족한 가시 그림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가시 그림 있죠? 이렇게 벨크로가 나갑니다, 여러분. 그럼 가시리를 여기에다가 요 뾰족한 데다가 이렇게 붙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붙이게 하면서 어떻게 붙이면은 여기 붙이냐면 이렇게 저리 가 하면서 붙여주시고, 싫어 하면서 이제 막 가시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붙여놓고 나서 이제 각 팀에서 선생님들이 팀 아이들한테 그 한 팀 한 팀 나눕니다. 그래서 미움말, 고운말 이렇게 팀을 나눠서요. 미움말 팀이 이제 이거 미움말을 하나 갖고 와요. 그러면은 고운말 팀이 이 미움말에 맞는 짝을 찾는 거예요. 찾아서 선생님한테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선생님들이 자, 미움말 어떤 미움말이에요? 싫어. 싫어. 자, 그러면은 고운말 친구 이 싫어라는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좋아. 이렇게 짝꿍 맞았습니다 하면 자, 이제 우리 미움말의 가시에 꽃을 달아주세요. 그럼 친구들이 이렇게 꽃을 이렇게 다는 거예요. 네. 꽃을 달아서 아이들이 여기에다가 다 이 가시를 꽃으로 완성하는데 그 완성할 때 말을 어떻게 써요? 고운 말을 쓰도록. 그래서 선생님들이 싫어라는 이 미움말에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좋아. 다 같이 외쳐보세요. 좋아. 좋아 하고 아이들이 외치면서 붙일 수 있도록 해서요. 고운 말이 이 선인장을 꽃으로 물든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럼 가시에 붙여주면서 미움을 지우는 힘 이렇게 하면서 외치면서 붙이고 다음 팀한테 이렇게 화이팅하고 넘겨주시면 되겠죠. 우리 아이들이 미운 말을 고운 말로 바꿀 수 있는 직접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것을 아이들이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선인장을 아이들이 볼 때마다 이 카드가 옆에서 같이 쫙 붙여놓고 어떤 말을 쓸 때 서로에게 미움의 상처가 남겨지지 않는지를 확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또 우리 가족한테 이거를 가족들이 잘 보는 냉장고 같은 데 걸어두시고 이제 우리 애기 사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좋은 얼굴, 나쁜 얼굴. 그러면은 그 얼굴 보면서 이렇게 예쁜 말을 할 때 너는 이 얼굴이야. 그런데 친구, 동생, 엄마한테 미움 말 할 때 이 표정이래. 우리 그거 배웠었지? 미움을 지우는 힘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있어요. 하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채트송 부르시고 마음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미움을 지우는 힘 외치시고요. 상장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미움을 지우는 힘,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칭찬송을 통해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우리 가족과는요. 그 뒤에 있는 가족과 함께의 이 내용 같이 함께 꼭
꼭 보여주시고 키즈노트에 요 장면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또 특히나 부모 가이드는 홈페이지도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월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가정에서 훨씬 연계할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에도 어떤 힘이 있는지 말에도 힘이 있어요라는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은 아이랑 놀이랑 홈TV 안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에세이 영상 부모님들이 보시면서 힐링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도 아이랩런트 에듀에서는 아이랩 교육연구소에서는요. 우리 부모교육 아카데미 11강이 진행이 됩니다. 네, 이제 11강을 끝으로 저희가 콘텐츠 교육은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마지막 강의 12강까지 남아 있는데요. 네, 우리 부모님들 함께 이렇게 강의를 참석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하여 좋은 시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창의에 대한 불편한 진실, 창의에 대한 우리들만의 오해된 왜곡된 진실에 대해서 다시 파악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창의적일까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 아이의 창의력도 테스트해보고 또 그런 창의력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진짜 창의력을 찾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이린 교육연구소에는 많은 교육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친구 추가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고요. 지사장님들 통해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부모교육, 교사교육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새해에는 더 행복하게 마음이 빛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화면 켜시면서 인사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